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더리움 클래식 51% 공격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많이들 사실은 우려들을 하고 있으셨던 부분일 텐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공격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어갖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따라서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 한 46만 달러가 이중 지불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중 지불이라는데 이중 지불이 어떤 거냐면요. 미분지 공격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51%의 능력을 확보해서 바꿔버리는 거죠. 한 번 더 지불한 걸로. 동일한 암호화폐를 2번 이상 지불해서 이득을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능에 보면 51%만 동의하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51%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도 주주가 51%만 주식에 가진 분들의 51%가 주식만 동의하면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듯이 우리 블록체인 현재 구조도 51%의 코인들이 동의를 하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런 공격을 현재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블록의 거래를 기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확인이 되면서 사흘간 무려 88,500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중 지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약 한 46만 달러니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억이 좀 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블록체인의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진은 51% 공격은 아닐 거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정 채굴의 풀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소행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채굴기 업체가 최근에 채굴기 테스트를 진행한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우리 7대 이슈 5대 이슈 2019년 말씀드릴 때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보안이 얼마나 강화돼야 될지,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한 번 더 강조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좀 쭉 살펴보면 아직 이 관련된 업체들도 발원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개발진들, 이더리움 클래식을 개발한 프로젝트 개발진들은 채굴기 업체를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대부분 업체들은 발원지도 모르고 51% 공격을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일부 거래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서비스를 현재 중단한 상태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1%라는 이 점을 좀 눈여겨 봐야 될 점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거나 하면 51%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의해서 대시도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물음표를 3개를 지금 붙여놨습니다. 물음표를 3개를 왜 붙여놨을까요? 이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서 이제 올려놓은 거죠. 크립토51이라는 이 분석하는 저기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시총 1억 달러 이상 화폐 중 효용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시총이 1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중에서 현재 대시가 공격할 때 공격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 대비 효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시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다는데요. 요즘에는 공격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대여하는 수치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기를 저희가 본인들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대여해서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02%, 대시는 수치가 약 111%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의심되는 게 발견됐다는데, 그럼 대시도 111%도 수치가 높으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현재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립토51에서 분석한 자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1%가 생길 수가 없다. 제로라는 가능성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대시 공격에 필요한 비용이 시간당 2,743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300만 원 좀 넘는 돈인데요. 공격자가 하드웨어가 없어도 연산 능력을 대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작고 채굴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코인들하고요. 채굴 알고리즘 공유가 있어서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대시 측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공격이 어렵고 얼마 전에 보안 프로그램 체인 락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럴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 51%라는 함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이벤트 세 가지를 주목하자라는 이슈를 삼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벡트, ETF, 마운트 콕스 상황 뭐 이런데요. 이 세 가지 벡트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이 1월 중에 혹시라도 승인이 날 수 있다. 1월 말쯤 승인이 날 수 있다는데요. 그거는 뭐 미국 선물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TF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수펀드죠. 상장지수펀드니까 현재 이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 심사 중인데 몇 번 현재 거절을 당했는데 현재 그 3월 27일 전후에서는 승인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그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운트 콕스죠. 마운트 콕스는 이제 2, 3월 중에 피해 보상에 따른 재분배를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그 해킹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마운트 콕스가 다시 찾아와서 갖고 있는 게 약 한 7억 달러 정도라고 그래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가 7억 달러 상당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다시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이벤트라고 해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보셨는데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슈로 올려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